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말씀드린 이제 뭐 태조 이방원 같은 내용들, 꼭 여기서 다시 추가적으로 갖고 올게요. 신문에서 이제 저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조 이방원. 근데 결과적으로 그 태조 이방원이라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저 기준을 먼저 들여다보고 있다. 먼저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저 부분을 잘 대처할 것이다. 뭐 그런 기준이죠. 태조 이방원 그래서 8월 5일인데 우리는 그 전부터 기준을 잡았었고, 그리고 일단 2월 8월 26일에도 방송에서 저렇게 교육을 해드렸다. 그래서 뭐 29일 그리고 30일 그런 기준에 29일 30일 시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간이 다 되려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 잡으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정책적인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항공우주청에 대한 신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그 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술, 그 기술을 넘겨주려 하고 있는데, 신청한 쪽이 이제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군데란 말이에요. 어느 쪽에 넘겨봤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넘겨받지 못한 쪽이 뭐 폭락이 나온다거나 넘겨받은 쪽 폭풍 나온다거나 그거는 좀 다소 제한적일 거예요. 왜냐면은 뭐 누가 받겠다 이걸 뭐 뽑기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제 비슷한 수준인데 분명히 이제 기술 이전을 해줄 때는 안 해주는 쪽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이제 육성책을 가져가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뭐 어떤 제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지금 누적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이제 어떤 뭐 기술 이전을 받든 안 받든 정책적인 육성 부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이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 대한 내용 중에 시중에 이제 시장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오픈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개발 기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협의를 한 그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씩 완화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마지막으로 완화시켜 놓은 것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해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파키스탄도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제 러시아, 중국 이런 데 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류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핵 개발하지 말고 감축하자 뭐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핵을 갖고 있는데 하다못해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끔 규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가지고 싶죠, 다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그 기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부분은 우리나라는 개발을 못하게끔 미국이 이제 좀 뭐 규제 아닌 규제라고 표현하면 그런가요? 하여간에. 근데 그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협의가 돼서 풀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양쪽 다 항공 우주 산업 부분을 육성하겠다. 거기에 이제 내심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같은 기술입니다. 추진체 관련해서. 그게 이제 그 기술력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은 뭐 전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방산의 여러 분야의 또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무기들을 또 생산해낼 수가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것하고는 이제 별개로 이렇게 이제 뭐 어찌 보면 구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뭐 무기들을 선진 시장에서는 이제 그 수출을 규모를 좀 줄인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또 반사 이익 부분 그리고 자주 국방에 대한 이익 부분 이런 게 다 겹쳐진 거예요. 겹쳐지고 하나그룹주들은 지금 뭐 그룹 승계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룹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확장시킬 것이냐, 차기 그 성장 동력을 어떤 걸로 놓고 볼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원래 하나그룹 모토 자체가 이제 방산이기 때문에 방산 그리고 당연히 하나 솔루션의 태양광 이 두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키워나가려 하고 있죠. 사실상 태양광의 지분 뭐 장남이 상당 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추세 매매와 더불어서 이제 변동성 매매까지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가총액 4조 넘는 종목이 지난 7월 29일처럼 하루에 뭐 23%씩 오르는 날들이 매일매일 나와야 된다.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추세 추이, 지금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 하나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이 계속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위주로 좀 보자라는 내용을 가져가고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시초가 대비 5에서 10% 변동성을 기대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조건은 기준 거래량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보. 그 기준 거래량이라는 거는 최소 1,000억 이상. 최소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기준 거래량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 앤드 양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손절 범위는 뭐 3에서 5% 사이에 손실을 입게 됐을 때 기계적인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하는데 5%도 좀 너무 버겁죠. 사실은 그래 2, 3% 정도 그 정도의 기준이 옳습니다. 그리고 오버나잇은 50% 미만만 편입 물량의 절반 이하만 가지고 가실 수 있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오버나잇은 하지 않는 걸로 변동성 매매 기준은. 그래서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이제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설정한 것이 그 전에 이제 2,000억까지 확장을 해놨었는데 전체 거래대금이 6조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9월 5일자 기준에 이제 6조까지 내려가고 종목당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7월 18일 그리고 8월 22일 날 1,000억이 넘는 종목이 13종목, 14종목뿐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7월 19일부터 해서는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만 형성이 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하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를 확인해서 기준을 잡는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현대로템이 8월 24일 날 1조가 터졌는데 그 다음 날도 계속 1조가 터졌는데 그거는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 1조가 터졌는데 그 1조라는 규모가 지난 8월 달에 거래대금 1조 넘긴 게 삼성전자가 두세 차례 될 거예요.
1조 넘긴 게 삼성전자가 두세 차례. 근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0분의 1도 안 돼요. 삼성전자 이제 360조, 현대로템 그 당시 기준에 뭐 3조가 좀, 안 되는 기준이었나요? 그래서 17,700원까지 밀렸어요. 현대로템이. 1억 700만 주짜리입니다. 1억 900만 주? 1억 900만 주. 그래서 1억 900만 주짜리 이제 현대로템의 시가총액이 3조 수준, 뭐 3조 이하 이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17,700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뭐 2조 원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종목인데 거래 대금이 1조씩 터졌단 말이에요. 8월 24일 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최상위 거래대금 기준점하고 또 뭐 전체 거래대금 기준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이제 놓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당시 기준에 한 7만 원대 중후반 했어요. 7만 원대 중후반, 8월 30일 야간이면. 그 7만 원대 중후반 종목의 거래량 200만 주면 최근 거래량의 70%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월 30일, 31일, 뭐 8월 3일 카톡방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 29일 날 하나 7월 28일 날, 7월 29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3% 움직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못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8월 8일 날 10% 움직였고, 야, 이게 어떻게 계속 가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런 폭발적인 시세가 지속적으로 연동이 돼서 나온 거죠. 그 이제 여러분들께 200만 주 설정해 드리고 이렇게 마감 때 200만 주가 아닌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 10%, 20%, 30% 거래대금 실리고 양봉이면 된다. 근데 11시 39분이에요. 그럼 얼마? 35%에서 40%. 12시까지 40% 실리면 된다 했거든요. 그럼 35%라고 잡으면 200만 주 35%, 70만 주. 그리고 양봉. 제한적인 꼬리의 양봉.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5만 주에 577억 원이 터집니다. 577억 원. 그럼 우리가 설정한 기준 거래대금 마감 때까지 1,000억 이상만 형성돼도 좋겠다라는 거래대금을 넘기고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입의 기준점이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주리 달리자님. 그래서 이런 식으로 78,300원에 비중 유지 신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 9만 원입니다. 8월 31일 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승률이 5.8이에요. 적지 않죠? 응? 그 전날의 종가가 어떻게 돼요? 그 전날의 종가가 76,900원. 그죠? 76,900원. 77,000원 수준에서 9월 5일 날, 그러니까 8월 30일 날 편입했으면 9월 1일, 2일, 9월 5일, 3거래일 동안에 얼마? 85,000원대 중반, 10% 수준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시가총액 4조를 넘긴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전화가 와서 나 VVIP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안내를 해줘라 그러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지금 VVIP 전화를 제가 이제 받습니다라고 설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죠? 전화를 그리고 이제 제가 받으면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접니다 안 해도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가끔씩 받아요. 저희 담당하는 분이 못 받으실 경우에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24시간 전화가 다 오픈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게 2,500포인트 넘길 때 이벤트여서 지금은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부분을 10%를 할인을 해드려요. 근데 자산 규모를 여쭤봤더니 이제 3억 정도 좀 넘으신다 그러더라고요. 3억이 넘으신다. 3억이 이제 넘으시는데,
손실폭이 한 40%씩 되시나 봐요. 근데 종목을 AS를 받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종목명을 노출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들어봐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에? 불법입니다. 개별적인 종목 상담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이제 대형주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하루에 23%씩의 흐름이 나와요. 현대로템에서도 시가총액이 3조 6천억까지 올라왔었죠. 현대로템의 흐름에서도 하루에 거래대금 1조가 터지면서 하루 거래대금 1조가 터지면서 19%, 20%에 가까운. 근데 거래대금 1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거래대금 뭐가 중요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시면 거래대금의 최상위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종목 최상위,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근데 그게 1,700억, 2천억이 안 됩니다. 2천억이 안 돼요. 그럼 방 안에서 회원분들이 메이저들 요즘에 이제 그 돈이 많이 풀리고 하면서 5위 안에 들어오려면 회원 수가 1,000명씩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냥 막 좀 속된 표현으로 저가 상품 막 남발해가지고, 그리고 전문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죠. 1,000명이서 진짜 뭐 1,000만 원씩 들어버리면 그게 100억이에요. 1,000만 원씩 1,000명에서 돈 냈는데 과금하신 분들이 뭐 그 자산이 소액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과금하실 정도면은 이제 돈 여유가 있잖아요. 또 자산 규모가 좀 더 이제 크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자산 규모가 크신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니까 돈 내고 가입하셨을 거 아니야. 근데 자산 규모가 큰지 작은지도 검증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종목은 소형주, 에코플라스틱 대박 내셨죠. 야,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나노엔텍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쁜 공디님 혼자 이제 그 변동성 매매 하셔서 수익을 내신 거고, 라이브 방송 채팅방 VVIP방에 올리셔서 몇몇 분들이 일부 뭐 따라 하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에코 플라스틱인가 그 종목이 장중에 26%씩 올라왔다고 그거를 와 대박 나셨죠 뭐 이렇게 마케팅하는 사람들, 그거 시가총액이 1,000억에 1,000억, 20몇 프로 올라와서 뭐 한 100억 200억. 그러면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똑같은 방에 있으면서 물량바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종목으로 꽉 차 있게 되고, 손실이 10% 20% 넘어가면 손절도 못하고 40%면 이제 포기하고 갖고 있는다고.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께 말씀드린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루에 23%씩 올라오는 날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무작정 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 올라갈 거야, 또 뭐 70% 올라갈 거야,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인 만큼 여차하면 차익 실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메이저가 지금 한 뭐 7%대로 매집률이 좀 줄었어요. 한 8% 수준 될 겁니다, 오늘까지 하면. 근데 이제 8%, 5천만 주짜리거든요. 4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한 8% 정도 매집을 했다고 쳤을 때 매집 단가가 그렇게까지 낮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또 높지도 않아.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손바뀜이 계속 나와서 움직임을 주고 평균 단가도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거래대금도 계속 터지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사실상 지금이라도 우리도 차익 실현하거나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재차 다른 종목, 업종군, 또 다른 섹터를 찾아서 소형주가 아닌 대형주에서 아니, 한동안은 그 손가락질하던 또 일동제약이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수익 범위를 주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아니면 발로 빼고 나와야 되고, 또 한동안은 박셀바이오가 초단기간에 128% 수익이 났죠. 근데 아니다 싶으면 뭐 그냥 윤 정도는 그냥 빼고 나가잖아요. 그런 데서 주력을 채워놓고 그런 데서 수익을 잡아내서 전체 계좌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종목을 못 잘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우리는 박살봐갖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 누구는 지금도 또 손실인 거야. 어? 그게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3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종목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폭등 랠리 나온 다음에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미련을 못 버려요. 거기에다가 극소형주 갖고 있어. 아주 못돼 먹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과금해서 종목 좀 주세요 했는데 그 친구들이 아주 못돼 먹은 애들이 방송에서 무슨 현대차 얘기하다가 채팅방 들어오고 문자 받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희한한 종목분들 뭐 거래 시가총액 800억 1000억짜리.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변동성 매매를 하시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새벽형 오늘 많이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시가총액이 그래도 수천억씩 달하고 거래대금이 계속 형성이 되고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쪽 위주에서 좀 들여다보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이쪽의 매매보다도 다들 힘들어서 지금 방송 보시잖아요. 그럼 결국은 불기둥 마스터는 이제 윤정도 연구원이고 수석 연구원이고 운영 자산이 일정 범위가 형성이 되신다면은 이렇게 해서 VIP 방으로 오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대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왜 들어가는지 이거 왜 들어가요? 방송 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수출 잘하고 뭐 방산 주고 뭐 그거 이외에 뭐 경영권 승계 작업 얘기 좀 할 거고 그거 이외에 또 뭐 있어요? 항공 우주 분야의 뭐 그런 부분들 이야기 조금 할 거고 거기에 더 깊이 있게 이제 항공 우주청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나 뭐 장거리 미사일이나 매집의 규모나 또 얘가 움직이려면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형성돼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 없죠. 그냥 뭐 좋다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 주구장창 뭐 100만 원까지 갈까? 그래서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펀드멘탈 상으로 저평가 아니다. 저평가가 아니라고 안 쳐다봐?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셀바이오, 일동제약 그런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의 기준에 방산주나 2차전지 매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그 종목군들은 또 좋다라는 거야. 성장성이 돋보인다. 그럼 제약바이오는 성장성이 없나? 2차 전지도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방산주도 프리미엄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고지부터 해드리는 거예요. 왜? 정점을 찍었을 때는 얘 사실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굉장히 깊게 나옵니다. 지금 8% 매수했던 쪽도 언제 어느 때 차익 실현으로 두들겨 팰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준에 태조 이방원입니다. 방산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 그러니까 우연찮게 주가도 올라가면은 야 우리 선생님 대박이야. 안 된다고. 하나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8월 31일 날 이렇게 260만 주까지 터진 거래량 대비해서 다시 7, 80%의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해서 200만 주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5일부터 또다시 보는 거예요. 9월 5일부터 또다시 가나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죠. 현대로템은 전량 차익 실현을 일단 했고 방산주 3개 중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9,700만 주짜리 시가총액 6조에 달하는 종목에서 전략 기준 또 설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게감을 한국항공우주를 좀 더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항공우주는요. 일단은 둘 다 뭐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누적 수급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월등해. 얘는 8%, 걔는 15%.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손가락 안에 꼽는 매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4번이나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불기둥 마스터님이 시간별로 올려드렸어. 왜 올려드렸어? 차익 실현하라고? 아니지. 편입하라고 올려드린 거 아니야, 다. 오버슈팅이 아니니까. 오늘 기준에. 그럼 우리는요, 문자 사인이 지속적으로 나갔겠지. 응? 문자 사인이 지속적으로 나갔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마 문자 사인 여기다 넣어주신 것 같은데
유료의 기준에서는 현대로템 하루에 몇 번? 10번씩 문자 나왔다 그랬죠. 24일날 1조 터진 날. 무조건 잡아야 될 날들은 그렇게 뭐 때려서 매수세를 드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5,500원. 지금 얼마요? 85,000원. 85,000원대까지 올랐어. 그럼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는데 30% 이상 수익이 난 거야. 한 달이 안 됐는데, 한 달 됐다고 칩시다. 한 달 됐는데 시가총액 4조짜리에서 한 달이 됐는데 시가총액 4조짜리에서 30% 이상 수익이 났어. 부럽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와, 또 주린이 달리자님이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어떻게 알고 또 콜드브루 스타벅스 다 떨어진 지 어떻게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오늘 야간 방송 그 무방 원고하고 PDF 파일 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조금 전에 그 원고 이렇게 보시면서 나도 저런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두시고 벌써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진행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봐야 되고 뒷부분에 또 종목 현대차도 있는데 제대로 된 그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또 올려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실적이 이제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또다시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1회차 부분의 PDF 파일도 작성을 할게요. 아까 시황 부분만 PDF 파일을 설정을 해놨는데 이쪽에서 해도 되려나? 이왕이면은 야간 거에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야간 걸로 PDF 파일을 또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동영상 부분도 같이 내보내 드릴게요. 올려 드릴게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문자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올려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동영상 올려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마시고 나서 방송 화이팅 하세요. 내일 꼭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올려드리고 동영상 부분 올려드릴 텐데 동영상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동영상 이렇게 맨 윗자락에 있어요. 그리고 9월 3일께 이제 공고시에 토요일 날 공고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1분 42초 굉장히 짧죠. 짧다 보니까 이렇게 뒷부분에 이제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께서. 그래서 이 동영상 부분 8월 31일자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2시 57분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1시간 8분을 녹화해드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8월 31일 날. 그러고 나서 신고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얼마나 지금 뭐 행복합니까? 좀 올려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앞으로의 수익 범위.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가입 문의하신 오늘도 이제 전화하셔서 가입 문의하신 이제 연사 좀 지긋하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혹시 못 알아들으실까봐 걱정을 했더니 아니 알아들으세요. 당연히 뭐 알아들으시겠죠. 전 단어가 좀 어려워서 모르실 줄 알았더니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수익 범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사셔야 된다 했더니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아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처분을 못해요. 너무 손실이 나서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하셔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못 내신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장에 남아 계시는 의미가.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못 내면 어디서 수익을 내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 기준에 동영상 전략 보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을 편입 못하시는 갈등 그 부분을 전문가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종목 강력하게 매수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그 종목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 정리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드려야죠. 그냥 뭐 정리하세요. 이거 안 좋아요. 내 종목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윤정도 종목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편입해야 될 종목은 왜 편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을 팔아야 된다면 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드리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드려야 그게 옳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 1회 스페셜 방송 기준에 PDF 파일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 파일 받으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차 부분도 중요한 내용 부분만 좀 포함을 해서 좀 드려야 돼요.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이 동영상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새벽까지라도 꼭 보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9월 5일 날도 4.3% 장중 기준에 5%대 그러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지속한 그런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상승 형태 확인형이라든가 이런 캔들에 대한 교육, 또 매직 시그널에 대한 매수 사인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주봉 기준에서의 그 또 매집에 대한 교육 뭐 쭉 다 해드렸어요. 일본 기준에서도 뭐 이렇게. 이거를 잠시만요. 7월 29일부터로 설정해서 올려드렸구나. 7월 저 바닥에서 안 해드리고 요 변동성이 확장되는 날부터 해서 방송에서 기준이 잡혔습니다라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주봉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주봉에 대한 기준인데 매집에 대한 내용이에요. 매집에 대한 내용. 390만 주면요 5천만 주짜리라 그래서요. 5천만 주짜리라서 390만 주면 거의 5%의 매집이 돼 있는 거죠. 거의 5%. 적지 않죠? 대단한 겁니다. 5%의 매집이 돼 있고 그 5%의 이제 매집 그 기준처럼 매집 평균 단가 설정 범위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 도수 자료인데 2008년도에 이미 5% 이상 매집이 되면 20, 30% 혹은 30에서 50%의 등락이 나와야만 그들의 매수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수익 범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평균 단가가 지금 또 올라왔어요. 59,500원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8월 8일 날 10% 오른 날이거든요. 10% 올라왔어도 이게 6만 원대 기준입니다. 6만 5천 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6만 5천 원대 기준이 되는데 그 6만 5천 원대 기준의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6만 5천 원인데 7만 5천 원, 8만 원 말씀드릴 때 야 이거 7월 29일 날 23% 오르고 8월 8일 날 10% 오르는 종목을
그렇게 해서 6만 원대 중반인데 8만 원을 목표 줄까? 에이, 이거 너무하는데?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5%가 아니라 지금 8%죠. 5천만 주니까 5천만 주짜리에 400만 주니까 5%가 아니라 8%. 5천만 주짜리예요. 그래서 58에 40, 8% 가까이. 그래서 30에서 50%의 매집 목표 주가입니다. 8만 원 얘기할 때 다들 고개를 갸웃갸웃하셨고 8월 26일 같은 경우가 이제 7만 8천 원대였잖아요. 그 7만 8천 원대 기준에서 어떻게 해요? 8만 6천 원까지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됩니다. 매집에 대한. 그 다음이 8월 31일 날 좀 전에 이제 보신 그 기준에 8만 8천 원까지 상향이 된 거예요. 5만 8,600원에. 지금 그런데 얼마예요? 5만 9,500원이죠. 목표 주가가 조금씩 더 상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한다.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월봉의 기준, 월봉에서의 이런 캔들의 기준. 이 캔들 부분은 지금 아침 방송에서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아침 방송 개장 전에도.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월봉, 그 다음에 일주 월봉. 8월 8일, 8월 26일, 8월 29일, 그리고 9월 2일, 그리고 현재 기준. 상승장악 확인력 뜨고 나서의 저 추세적인 강화의 흐름. 얼마나 부럽습니까?